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투의 마지막 단원이죠. 11장. 이제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가 아니라 적분에선 속도와 거리거든.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좌니까 좀 힘내서 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는 상식이 있어. 그 상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들이 이런 거야. 이제 좌표, 높이, 거리, 위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여튼 얘네들이 나왔어. 그 얘네를 미분하시잖아. 그럼 이게 속도가 된대. 왜 그런가? 뭐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 자, 그 다음 속도를 다시 미분하잖아. 그럼 속도를 미분하시면 얘네 일단 가속도가 된대요. 가속도가 된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뭐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실제 이제 물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수학에서 그냥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자, 거꾸로 이제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잖아. 그럼 우리는 적분이라고 또 불러요. 얘네를 적분하게 되면 얘네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던지면 지금 우리가 속도, 가속도를 배우는데 미분 파트에서 순수하게 나오기보다는 적분과 결합돼서 나오는 경향이 더 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은 이제 적분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미리 그냥 연습해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자, 일단 보자. 자, 이런 세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거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속도와 구별되는 속력이라는 게 나와. 자, 속력. 속력은 뭐냐?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해.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야.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웠어? 그 말은 이 속도라는 것은 부호가 있다는 얘기지.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반면에 얘는 그냥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 자, 그럼 이런 얘기도 그냥 계속 던지고 갈게. 자, 속도는 양수하고 음수가 될 수 있다? 속도 V라고 쓸게요. 속도가 양수야. 그 말은 전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만약 수직선상이다. 수직선? 원점이 있어. 속도가 양수래. 그럼 운동 방향이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만약에 속도가 음수야. 그럼 얘는 후진하고 있다 그 말이야. 후진하고 있다.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 아, 속도는 부호가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미분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지금 미분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순수하게 여기서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 순간 변화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위치에 대한 시기야. 그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여기 A초, 여기 B초. 이렇게 좀 더 갔다고 칠까? 여기 C초까지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어느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별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실제 속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속도에 대한 부호를 살펴보시면 이게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지점, 달초에서의 속도를 관찰해봤다. 접선의 기울기를 날려봤더니 얘는 속도가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야. 내가 얘를 수직선상에 그냥 펼쳐봤어. 자, 여기가 10이라고 쳐보고요. 뭐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쳐볼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딱 출발했다? 그러면 일단은 위로 쭉 올라가는 운동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운동을 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정지한다. 이런 얘기지. 다시. 이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봤더니 시간과 위치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일단 딱 스타트했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지해 있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전진했다가 어디까지 전진한다? 10까지 전진하는 거지. 다시 쭉 후진했다가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거지. 그럼 전진했다가 여기 그냥 여기다 하나 체크할까? 여기 5라고 해볼게. 이렇게. 5가 되는 지점에서 정지해 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쓴 이런 얘기지. 이렇게 갔다가 턴했다가 이렇게 턴했다가 여기에 정지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순간 음의 방향으로 돌고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돌잖아. 그럼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결국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맞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 다시 봐. 그래프에서 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이 보라색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찰나잖아. 찰나. 마찬가지로 얘도 순간적으로 이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진행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무조건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 좀 더 간단히. 자,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막 나왔어요. 이렇게. 극점에서 극대극소에서 무조건 속도는 0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극점에서 무조건 속도가 0이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간단한 얘기들이야. 다시. 자, 속도가 0이 된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은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정지해 있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맞아? 정지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다. 이런 것도 동의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일단 전반적인 그냥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야. 자,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쌤이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쓴 거잖아. 이번에는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적당하게.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이렇게. 아까랑 그냥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 여기 A, 여기 B, 여기 C예요. 여기 성분만 바뀐 거잖아. 근데 의미가 전혀 달라. 자. 얘는 0초에서부터 스타트해서 A초까지 가잖아. 그때 속도가 현재 양수인 거 맞지? 얘는 음수인 거 맞지? 얘는 속도가 양수인 거 맞죠? 결국에 어떤 운동을 하는 거냐? 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자, 0에 스타트를 해요. 일단은 스타트하면 양의 방향으로 갔겠지. 왜? 속도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쭉 가. 그러다 시간이 A초가 되면 음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꿔요. 그러다 다시 시간이 B초가 되잖아. 그럼 B초가 되면 다시 양의 방향으로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지? 운동 방향을?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왜? 양에서 음에서 양.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라. 오케이? 그럼 이 지점, C 지점에서는 정지해 있는 걸까? C초에서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도가 지금 양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그래프로도 익혀두셔야 된다. 됐지? 자, 이게 전반적인 얘기였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나 한번 보자. 자, 뭔가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의미를 부여해보죠.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야. 이제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 자, 직선 운동.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은 X 성분밖에 없는 거잖아, 실제. 성분이 한 개야, 성분이 한 개.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시간과 위치에 대한 식이 있다. 이게 위치야, 위치. 이게 위치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위치라는 식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위치라는 식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게 속도가 된다. 그런 얘기야. 위치라는 식을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그건 이제 그냥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대. 그게 뭐가 된다? 이게 속력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냐? 2'이지? 위치에 대해서 미분 2번 한다. 다시 말하면 속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게 가속도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을 한번 익혀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직선. 수직선 상에서의 운동에서 속도의 부호와 진행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 속도가 양수면 진행 방향이 양수. 전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진한다. 속도가 음수예요. 그럼 얘는 뭐한다? 후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뭐가 된다? 이게 0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섭렵하셔야 돼. 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 보죠. 문제는 간단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기출문제네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 Q 두 가지가 있대. 그 위치가 각각 이렇대요. P에 대한 위치, 이 Q에 대한 위치다. 그런데 점P와 Q에 대한 속도가 같아진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 그럼 언제 속도가 같아지는가 확인해야 되잖아. 속도. 위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P에 대한 속도는 뭐가 되냐? 미분하시면 T제곱에 플러스 4T가 될 거고요. 자, Q에 대한 속도. 자, Q에 대한 속도를 미분하시면 얘를 미분하는 거지? Q에 대한 속도는 4T가 될 거예요.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거래. 그럼 둘이 같아져야 되잖아. 둘이 같아져야 된다. 선생님 여기 틀렸네. 4죠, 4. 미분하시면 여기 4t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넘기니까 결국에 t 값은 완전 제곱으로 처리해서 2가 되겠지. 2초가 되는 순간 둘이 같아진다. 속도가.
맞지? 자, 그랬을 때 거리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지. PQ 사이 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걸 찾으시래. 아, 그럼 2초일 때 위치하고 2초일 때 위치를 각각 찾으신 다음 둘이 빼서 절대값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시면 3분의 8에 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10이 될 거예요. 자, Q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8에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거리의 차는 얼마 나오니? 절대값 처리해볼까 그냥? 그럼 얘는 12가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결론. 위치가 나왔어. 그럼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 상황을 봤더니 문제를 한번 잘 보자. 자, 시각 t에 대한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아, 이게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야, 위치. 수직선상을 움직인대. 그럼 그냥 여기다 갖다 그냥 그려보자, 우리가.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첫 스타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5라고 내가 그냥 설정해볼게. 그냥 여기 한번 10이라고 그냥 설정해볼게. 설정한 거야, 내 마음대로. 5에서 출발한다 그 말이야. 일단 출발을 5에서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양의 방향으로 쭉 갔다가 밑으로 쭉 다시 쭉 내려오는 거잖아. 후진을 쭉 했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원래는. 자,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한다는 전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을 때 다음 중에서 점 P가 최초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구하래.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지, 속도. 위치의 그래프에서 속도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 원점을 처음 통과한다는 얘기는 위치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잖아. 위치가 제로가 되는 순간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있죠. 근데 최초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가 질문인 거지. 그럼 결국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지? 요 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정리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얘다. 거리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거리. 자,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지 이게 뭐였어 아까? 이게 속도가 제로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현재 거리에 대한 식이 6t에 마이너스 6에 t에 대한 루트 t 이렇게 주어져 있어. 한 번 더 쓸게 그냥. 얘는 6t에 t죠 t. 이 t에 대한 2분의 3승인 거지? 얘를 미분할게요. 얘를 미분하시면 6 될 거고요. 미분하시면 2분의 3에 t에 1 빼시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얘가 뭐다 얘가. 이게 속도야 속도. 자, 근데 그 속도가 뭐 한다?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 자, 얘가 0이 된다. 그럼 예쁘게 쓸까요? 2분의 3에 대한 루트 t는 6이 된 거죠? 그럼 루트 t는 뭐가 되는 거니? 루트 t는. 여기는 2가 될 거고 3이 되니까 여기 4가 되겠군요. 그럼 t 값은 16이 되겠죠. 아, 16초가 됐을 때 정지한다 그 말이 되겠네. 자, 이제 최초에 대한 식에서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다 16 집어넣으시면 t자리에 16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16 집어넣으시면 여기 96이 될 거고 16 집어넣으시면 16에 대한 여기 루트 16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그럼 4니까 여기 64가 되겠죠? 그럼 둘이 빼시면 얼마가 나오니 이거는? 28 나오나? 아니 32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용어 정리만 잘하시면 그닥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그냥 관계식을 잘 설정해서 미분하시고 그 미분한 의미가 뭔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그런 것만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매초 24.5m의 속도로 위로 달려온 물체가 있는데 높이가 있대,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왔습니다. 높이가 24.5t에 마이너스 4.9t제곱이 있어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어떤 물체를 내가 바닥에서 이렇게 던졌어. 최고 높이에 도달하잖아.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당연히 정지하는 순간에서 한번 정지할 거 아니야. 속도가 0이 된다 그 말이겠지? 얘도 속도가 0이다. 이런 동의어에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익혀보시는 거지. 문제 속에서. 아, 이게 속도가 0이구나. 속도가 0이야? 그럼 미분하셔야지. 미분한 게 이게 속도거든. t에 대해서 당연히 미분하겠죠? 자, 9.8t가 되겠습니다. 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면 얘가 t값이 2분의 5초 같아요. 약분하시면 걸린 시간, 이거 찾는 거네 그냥. 이거 찾는 거지 이렇게. 2번. 어렵지 않죠? 자, 5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5번. 자, 어쩌고저쩌고 한번 읽어보시고 20초까지에서의 운동 방향을 각각 몇 번 바꾸냐 그게 질문이거든. 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자,
잘 보실 게 있어. 얘는 시간이고 얘는 지금 위치에 대한 식이고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맞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부터 볼까? 시간과 속도에서는 얘 양수, 얘 양수, 얘 음수, 얘 양수잖아. 전진, 전진. 자, 전진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거잖아.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후진했다가 전진으로 가자. 여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아, 여기서는 2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과 위치에서는 극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그랬잖아. 극점에서. 맞아.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자, 얘는 후진했다가 접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얘는 전진하죠. 전진했다 후진하죠. 자, 후진했다 전진하죠. 전진했다 후진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극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x값은 4, y값은 2가 되니까 정답은 6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갑과 을이 직선도로 위에 한 점 A를 동시 출발해서 계속 달린다. 자, 시각 T에 대한 갑과 을에 대한 위치를 A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얘다. 그럼 A를 그냥 원점으로 보시면 T초의 위치가 각각 이렇다 이 말이지. 이때 갑과 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방향을 나타내는 게 뭘까? 전진하는 거, 후진하는 거 이런 거잖아. 방향을 나타낸다. 이게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속도.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네. 자, 갑에 대한 속도는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을에 대한 속도는 마이너스 t의 플러스 3이 될 텐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하나는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곱하면 무조건 얘는 음수가 나와야 돼. 양변에 음수까지 집어내시면 2t-4 여기는 t-3 여전히 음수가 되겠죠. 얘는 2에서 t가 3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지금 6번까지 풀었지? 이 6번에 대한 주제가 뭐지? 직선운동이야. 직선운동. 직선운동까지에 대한 얘기는 문과랑 똑같아. 다음 페이지에 평면운동이 돼 있죠? 이건 순수한 이과 과정입니다. 자, 평면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벡터에 대한 개념이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게 된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푸시는 거야. 자, 봐. 좌표 평면에서는 시간과 속도가 아니라 이제 X축하고 Y축이라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X성분, Y성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피가 있는데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전피는 X축에서 바라보면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Y축에서 바라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 결국에 이 평면 운동에서의 위치라는 거, 좌표라는 거, 얘는 분명히 X좌표가 따로 있을 거고 Y좌표가 따로 있을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X에 대한 거리, X에 대한 거리, 또는 X에 대한 위치, X에 대한 좌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평면 운동은 성분이 2개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속도라는 것은 순간 속도라며. 그럼 어느 지점이 있을 거야? 여기서의 순간 속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 지점에서 4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공을 쭉 던지잖아. 그럼 공이 쭉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X축에서 바라보면 쭉 전진만 하는 거고 Y축에서 바라보면 쭉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속도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튀어나가려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나와 있는 이 X성분과 Y성분을 각각 미분하시는 거야. 각각 미분하신다. 그럼 얘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속도 벡터라고 불러요. 실제는. 왜냐면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속력은 또 어떻게 구하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우리는 약간 우격다짐이지만 이렇게 푸시는 거야. 얘를 제곱하시고요. 얘를 제곱하시는 거야. 이게 약간 벡터에 대한 개념이거든.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돼요. 다시요. 평면 운동에서는 X성분과 Y성분이 두 가지 모두 다 위치를 나타낸다. 좌표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는 위치나 좌표나 무조건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X성분 미분하시고 Y성분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는데 걔를 벡터적인 관점에서 그냥 쓰는 거라고.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벡터적인 관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속력은 실제로 속도에다 절대값을 붙인다는 얘기잖아. 그놈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X좌표, Y좌표야.
그 어딘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 여기 3이고 여기 어딘가 2가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그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크기가. 절대값이라는 게 크기잖아. 크기. 이만큼의 거리니까 이게 3제곱에 2제곱이다. 그래서 제곱제곱에 루트 씌우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지? 그럼 다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또 한 번 미분하시는 거야. 또 한 번. 그럼 가속도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 미분 2번 된 놈을 제곱하시고 미분 2번 된 놈을 제곱하신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로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런 얘기야. 자, 내용 한번 살펴보죠. 자,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 X성분, Y성분이 있는 거죠. 그때 그 X성분을 따로, Y성분을 따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식으로 준다고 항상. 그랬을 때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X에 대한 식, 여기는 Y에 대한 식을 각각 미분하시는 거야. 근데 그냥 벡터라는 기호를 표시한다. 이렇게 동원한다 그 말이야.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속력은 속도에 대한 크기니까 절대값 붙인 거니까 제곱제곱에 루트 씌우시면 된다. 가속도 2번 미분하신다. 그런 얘기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에 대한 얘기로 문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문제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해 보시고 이제 미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나 봐. 걔에 대한 좌표에 대한 값이 x하고 y라고 주어졌는데 이게 t에 대한 식, 이게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때 속력이 최대일 때 점피에 대한 좌표를 구하세요가 질문이네. 속력을 구해야 돼. 그렇다면 일단은 속도부터 구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속도는 뭐가 되냐? t에 대해 미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t에 대해 미분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sin t. 그러니까 sin t가 되겠죠. 자, 이제 속력을 구하는 건데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제곱제곱에 루트 씌우시는 거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냥 내용 자체를 암기하시면서 그냥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뭐냐? 여기 1 마이너스 2 코사인인데 코사인 제곱에 t, 사인 제곱에 t니까 그냥 이 한 방에 쓰시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코사인 t. 어차피 우리는 요놈이 최대가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자, 코사인 t는 항상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 요놈이 최대가 되려면 코사인 t 값은 얼마가 돼야 되니? 코사인 t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요 값이 4가 나올 거 아니야, 전체적인 값이. 됐지?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t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니까 그 중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파이밖에 안 되죠.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 t자리에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좌표가 나올 거예요. 자, 파이를 집어넣으면 x좌표 뭐 되니? 파이에 사인 파이는 0이 되겠죠? 1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파이, 2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격 따지면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 지금은. 할 수 있겠어? 적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 9번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8번, 9번. 8번 문제는 계산하는 거 보시면 아예 토할 수도 있어요. 좀 잘 따라 보셔야 돼. 자, 일단 보시자.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피에 대한 시각에 대한 좌표가 나왔습니다. x좌표가 나왔고요. y좌표가 나왔어요. 자, 주어진 식으로부터 가속도에 대한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죠. 자, 가속도가 나왔어. 그럼 일단 속도를 구해볼게요. 속도를 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을 미분한다는 얘기지. 2t, 2에 마이너스 t인데 얘 미분하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자, 그 다음 y에 대한 성분도 미분하시면 2에 대한 t에 여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승이 되겠죠. 자, 이제 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미분하신다는 얘기야. 얘 위에 식 미분하시면 음수 하나 튀어나오겠죠? 플러스. 얘는 2의 t에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t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속도에 대한 크기를 구해야 돼. 자, 가속도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속도에 대한 크기처럼 성분을 제곱하시면 돼. 2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에 대한 제곱에 자, 2t 플러스 마이너스 2t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자, 전개합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 연결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중간 거 사라질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2가 서로 사라지겠죠, 이렇게? 얘 제곱하시면 2에 대한 2t라고 쓸까요, 이렇게? 얘 제곱하시면 2에 대한 마이너스 2t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각각 있으니까 이게 두 개씩 되겠지, 이렇게. 자,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 가속도에 대한 크기를 우리는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 양수야. 문제에 산술기하라는 게 숨어 있는 거지. 2배에 대한 루트에 네모 곱하기 세모 하시면 여기 1이 될 거예요. 결국에 요 놈에 대한 최소값이 2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크기는 루트에서 벗어나니까 2가 되겠죠. 가속도에 대한 크기가 최소가 되는 건데 t값을 구하시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등호 성립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2에 대한 2t승하고 2에 대한 마이너스 2t승이 같으면 돼. 증가함수면서 밑이 똑같고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되는 거니까 넘기시니까 t값은 0이 되겠죠. 결국에 t가 0초일 때가 가속도에 대한 크기가 최대가 되는 가속도에 대한 크기가 최소가 되는 t값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그냥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기술적인 부분만 여러분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시면 돼. 자, 이제 9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면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해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약간 응용이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을 일단 그려봤어요. 좌표 평면이 있다. 자, 원점을 출발하나 봐. 자, P는 원점을 출발해서 몇 초? 3초의 속력으로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T초 후에 X좌표는 얼마가 될까? T초 후에. 얘는 3T, 0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Q는 P보다 1초 후에 원점을 출발해서 몇 초 4의 속력으로 간다. 몇 초 4의 속력으로 간다. 그럼 T초 후에 Q는 어디 있을까? 0, 그냥 가면 4T일 텐데 1초 늦게 갔으니까 4T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자, 이제 PQ에 대한 중점이 R이 있대. 자, PQ에 대한 중점을 찾으셔야 돼. PQ에 대한 중점이 R이라는데 그 R에 대한 성분을 우리가 쓰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실 거니까 2분의 3T, 예, 2T-2가 되겠죠? 2로 나눴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R의 속도에 대한 크기를 구하시래. 이게 지금 평면에 대한 운동이니까 속도 어떻게 되냐? 미분하시면 돼. 미분하시면 2분의 3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 이제 속도에 대한 크기를 구하셔야 돼. 속도에 대한 크기 어떻게 구하신다고?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는 거죠. 2분의 3에 대한 전체 제곱과 2에 대한 제곱이 있다. 그렇다면 얘는 4분의 9에 여기 얼마가 되지?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25의 루트가 되겠지? 그럼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속도에 대한 크기는 2분의 5다. 계속 얘기하지만 평면 운동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가시는 거야. 간단히 이론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문제 속에 적용하는가 그런 것만 연습만 잘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기본 과정에서 선생님이 일부 뺀 내용이 있어. 변화율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 그거 우리가 그 기본 업 과정에서 다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기본 과정에서 이 마지막 단원까지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어느 정도에 대한 내용은 다 이제 본 거야. 오케이? 다음에 기본 업 과정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